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요연, 숙경영, 정수, 난철, 고순. 오랜만에 왔습니다. 정수, 난철, 고순. 이 할아버지도 2년 정말 만이에요. 그런가요? 어쨌든 오늘 왕을 빨리빨리 알아봅시다. 네. 자, 오늘 알아볼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명종. 여기 있죠, 여기. 명종. 종종종. 명종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명종은 중종의 아들이에요. 인종의 배다른 동생이죠. 인종은 얼마나 왕을 하였기에 이렇게 아들이 바로 연속으로 왕이 되었나요? 8개월입니다. 그렇군요. 고작 8개월하고 돌아가셔서. 그럼 명종은 어린 나이에 재위하게 되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12살에 즉위를 하셨죠. 그렇군요. 그럼 12살에 즉위를 했으니까 알아보니까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맞아요. 전에 대리청정이란 말도 나오던데 사극 같은 걸 보면 두 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렴청정은 대비나 대왕 대비가 임금을 대신해서 나랏일을 돌보는 거고요. 대리청정은 나도 나오게 해줘. 세자가 왕 대신 통치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명종이라는 임금은 명종 제위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사화가 하나 있었어요. 사화- 2개 있네. 사화라고 하면 살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화를 입는다는 그 사화? 네, 살인이 말 그대로 화를 입는다. 그래서 사화죠. 네, 이때는 어떤 화를 입었나요? 을사사화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이 을사사화는 그 전 왕인 인종을 인종을 따르던 외척 인종의 세력인 대윤파. 대윤파 뭐 조직 대표적인 인물로는 윤임과 김한로가 있는데 약간 조직폭력배 같군요. 대윤파의 윤임과 김한노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말 그대로 권력이 바뀌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5월 9일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지요. 아하. 권력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기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다가 권력을 잃게 된 대윤파와 그리고 이제 새롭게 명종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윤파라는 파인데 이 소윤파도 명종의 외척입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윤원영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네, 이 윤원영이라는 사람이 소윤파이면서 대윤파를 제거하면서 네. 권력 찬탈의 역사를 보여주는군요. 그러니까 의사사화는 소윤파가 대윤파를 제거하는 그런 그런 사화죠. 사화군요. 그러면 또 다른 사화가 또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화인가요? 네, 경미년에 일어난 사화, 정미사화가 있는데 네네. 이 사화는 명종 2년 때 일어났습니다. 네네. 이거는 양재역 벽서 사건. 이라고도 하는군요. 네, 이라고도 하죠. 양재역 벽서 사건 대윤파의 폐단을 적어놓은 거래요. 그래서 대윤파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또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또다시 명종의 파가 그 전에 세력을 갖고 있었던 인종의 파를 제거하는 내용이군요. 장군 할아버지 넘어지셨어요. 지금하고 똑같네요. 정말 서로 정권을 잡으면 그 상대편의 정권을 죽여야만 자기들이 득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조선의 역사도 역시 권력 찬탈의 역사네요.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장군 할아버지께서 넘어지세요. 장군 할아버지가 그래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네. 하라고 했군요. 그것은 사실 명종의 또 업적은 어떤 게 있나요? 명종의 업적은 경복궁을 복원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공사하다가 불에 탔었대요. 한번. 그래서 잘 안 됐군요.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비변사라는 걸 하셨는데 이게 국가 안보의 상설 기구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판옥선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수군 군사력을 강화시키셨죠. 또 중요한 일, 이렇게 중요한 일들 많이 하셨는데 구황차료라는 것도 제작하셨습니다. 이거는 기근을 구제하기 위한 용도래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명종은 왜 판옥선이랑 이런 비변사를 상설기구로 추진하게 되었나요? 그게 왜군이 이 명종 때 전라도 지방에 대군으로 침입한 적이 있대요. 이걸 을묘외변이라고 하죠. 을묘외변이군요. 네. 이거 이렇게 임진왜란이 생각나는군요. 이때부터 좀 그거 일본이 전조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 왜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판옥선도 만들고 총통도 개량하고 수군의 군사력을 명종 때 강화를 했군요. 네, 이게 좀 잘한 일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아는 도적, 유명한 도적이 한 명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임꺽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임꺽정은 조선 후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조선 전기인 명종 때 나타났군요. 그렇죠. 이 임꺽정은 대한민국의 3대 도적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래. 조선이겠죠.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알려진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중 한 명입니다. 명종 시대 때 이렇게 왕권이 불안정하고 또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도적들이 나타났는데 나중에 임꺽정은 엄청 의적으로 유명했는데 실제 찾아보니 그렇게 의적이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고 약간 현대에 각색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임꺽정의 그 드라마도 봤고 그다음에 임꺽정을 다룬 책, 그 벽초 홍명희 선생님의 임꺽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다 여러 번 봤는데 어쨌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렇군요. 그 명종을 보니까는 어머니인 그 유명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하늘나라에 갔네요. 네,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재위 기간은 23년이나 됩니다. 어머니가 일찍 하셔서 12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명종이 정말 조선의 역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조를 왕으로 살짝 밀었다? 살짝 밀었다가 아니고 많이 미은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게 뭐 선조가 살짝 비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명종은 아들이 없었나요? 뭐 있었는데 세자께서 일찍 당군 할아버지 또 넘어지셨어요. 세자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나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카들 중에서 다음 왕을 골라야 되는데 왜 하필 선조를 골랐나요?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죠. 에피소드가 있군요. 명종이 하루는 조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왕의 왕관인 익선관을 써보라고 했대요. 익선관. 근데 선조가 딱 알아챈 거죠. 왕의 의중을. 이거 쓰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안 썼더니 명종이 선조가 속이 깊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 왕비한테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왕비가 왕으로 추진했죠. 그러니까 명종이 직접 선조를 왕으로 찍은 게 아니고 나중에 죽고 나서 왕비가 찍었군요. 죽고 나서는 아니지만 그때 명종께서 병에 걸려 계신 상태여서 왕비께서 다음 왕을 고르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13세 그 명종의 아들이 하늘나라에 가버리는 바람에 중종의 7째 아들이자 덕흥대원군의 3째 아들인 선조가 왕이 되었군요. 네? 중종의 7째 아들이자가 아니라 중종의 7째 아들인 덕흥대원군의 3째 아들이에요. 그렇군요. 어쨌든 참 복잡하죠. 다음 선조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명종을 공부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기 전에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대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요연, 숙, 경영, 영순, 완철, 고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끝. 명종 끝.